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제 7장 신경계통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경계통 수업 시작하면 이 뉴런이라는 존재가 나오면서 급격히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공부하기 싫어하지 말고 중요한 내용들 짚어가면서 몇 가지 키워드만 또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신경계통은 영상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신경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 뉴런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경 조직의 특성, 그리고 신경 악교세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신경 악교세포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병리학으로 넘어가면서 질병들과 연결이 될 때 이 신경 악교세포들이 한 번 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좀 암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중추신경계통, 센트럴 너브 시스템, 뇌와 척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주로 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대뇌라는 건 뭘까? 대뇌 바깥쪽과 안쪽의 신경세포가 특징이 다르다던데 뭐 손해가 하는 일은 뭐지? 뭐 이런 것들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말초신경계통이죠.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12개의 뇌신경입니다. 12개나 되는 걸 어떻게 외우지? 또 다 방법이 있겠죠. 그쵸? 뭐 냄새에 맞는 1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12개 같이 알뜰하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 신경계통이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신경계통은 중추, 센트럴, 신경, 너브, 계통, 시스템, CNS와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 PNS로 구분이 되죠.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같은 데서 되게 원초적인 시험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중추신경계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중추신경계통은 뇌, 브레인, 그리고 척수, 스파이널,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초신경계통은 12쌍의 뇌신경 그리고 31쌍의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부분이고, 척수,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신체 부위를 지나냐에 따라서 목척수, 가슴척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관장하고 있는 구역은 서로 다르지만 신경을, 감각을 전달한다라는 기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죠. 뇌에 있는 부분. 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뭐 기억이라든지 감정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뭐 대뇌의 역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전달이라든지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다른 뇌들, 생명 유지 장치들, 운동을 조절하는 소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능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신경조직의 구성입니다. 우리가 신경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신경의 최소 단위는 신경세포, 신경원, 뉴런이다 라고 하죠.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마치 식물처럼 윗부분에 있는 이 핵과 가지돌기 부분, 그리고 줄기처럼 쭉 뻗어 있는 축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서 다음 신경으로 어떤 정보들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정보가 전달되는 부위는 우리가 연접 틈새라고 이야기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되겠죠. 뭐 카테콜라민,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구조 이름을 좀 봅시다. 우선 이 신경 전달을 받는 곳, 핵과 그리고 신경 세포의 뾰족뾰족한 부분 가지돌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덴드라이트이고 다 앞에서 지나오는 뉴런에서 신경을 전달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축삭이에요. 축삭의 영어 이름은 엑손이라고도 하고 이 부분을 신경섬유, 너브 파이버라고도 합니다. 전달되어 온 신경이 이제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쭉 지나가는 길이죠. 이 지나가는 길에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마치 비엔나 소세지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마리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집 수업 들으실 때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을 텐데 마리집이 수업에 나올 정도면 약간 2교시 40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와. 그래가지고 이걸 학생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 신경에서 막 이렇게 막 덴드라이트 이거 외우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사실 핵심은 이거 마리집이에요. 수초, 마이알린 쉬스라고 하고요. 마이알린 쉬스가 무엇을 지난다? 축삭에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가 하는 일이 비엔나 소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신경 전달이 삐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 이 비엔나 소세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경이 팽팽팽팽 이렇게 더 빠른 속도로 전달이 돼요. 어떻게? 전문 용어로 이야기해서는 신경 신호의 도약 전도한다는 거죠. 성적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상승한 게 아니라 팡팡팡팡 증가했을 때 도약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전달을 더 빠르게 도약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무엇이다? 마리집 수초 마이알린 쉬스다. 이 마이알린 쉬스라는 거 누가 발견했을까? 이 마이알린 쉬스 누가 발견하기 전에 마이알린 쉬스가 이렇게 신경을 탕탕 전달시켜주는 이 사이사이를 랑비에 결절, 노드 오브 랑비에라고 하고요. 이거 누가 발견했을까? 이게 바로 이 랑비에라는 루이스 앙투아 랑비에라는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졌다라는 거죠. 자, 마리집이 있고 이 마리집을 통해서 랑비에 결절을 생성한 축삭, 엑손, 뉴런은 신경을 더 빠르게 전달하죠. 그래서 마리집 신경섬유 같은 경우 유수신경섬유, 마이알리네이티드 네이버가 아니죠. 마이알리네이티드 너브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운동신경이라든지 감각이나 급성 통증, 콱콱 찌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요. 마리집이 없는 그냥 쭉 천천히 신경을 전달하는 곳은 민마리집 신경섬유라고 해요. 우리 뭐 민무늬 토기, 민무늬 달팽이 들어보셨죠? 무늬 없는 거죠. 무수신경섬유, 넌 마이알레이티드 너브 파이버이고요. 자율신경이라든지 좀 둔한 통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다. 이 뉴런은 가지돌기와 축삭, 엑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축삭에는 마리집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마리집은 랑비의 결절을 만들어서 신경 전달을 피용 이렇게 더 빠르게 전달하는데 도와주더라. 마리집이 없거나 있는 마리집이 손상되면 신경 전달에 장애가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자, 여기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이 마이알린 쉬스라고 하는 마리집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신경 전달이 뿅 빠르게 돼야 되는데 가다가 손상돼서 멈추고 느려지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집 손상 관련 질환 탈수초 질환이라고 하고요. 병리학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질환들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병리학 신경계통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멀티플 스켈로시스라고 하고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내가 내 몸인데 내 몸이 병균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중추신경계의 마이알린 쉬스, 마리집이 손상이 되어서 어떤 신경이라는 것이 생성은 되지만 이것이 말초까지 어떤 운동으로 감각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멀티플 스켈로시스. 지금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마리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신경 전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보다는 조금 유명도는 낮은데 중환자실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환자들이에요. 길리안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GBS.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 등 면역에 의한 감염이 생긴 후에 면역체계 손상으로 말초 신경계의 마리집이 손상이 되어서 말초, 손끝이나 발끝에서부터 신경 손상, 감각이 이상하다, 지릿지릿하다, 저리다 이것들이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 하지부터 몸통, 가슴까지 신경계통이 손상돼서 나중에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길리안바레 신드롬 환자들입니다. 이 길리안바레 신드롬이라는 것도 갑자기 왜 생기지라고 하는데 감염에 의해서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리집이 손상이 된 거죠. 다발성 경화증이나 길리안바레 증후군 같은 마리집 손상 질환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 마리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경계통 공부하다가 덴드라이트에서 잠들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 마리집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다음은 신경 악교세포입니다. 글리아셀이에요. 자, 신경 악교세포도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업을 하면은 3학점에서 3교시에 수업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진이 빠지고 배가 고프고 졸려서 신경 악교세포를 잘 공부를 안 합니다. 신경 악교세포 굉장히 중요해요. 신경 악교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암이라든지 뇌와 관련된 손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외상이 아니라 기질적인 손상이 있을 때 이 신경 악교세포 글리아셀의 손상에서 기인을 하거든요. 자, 신경 악교세포라고 하는 것은 신경조직 사이에서 신경조직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신경 악교세포는 중추신경계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4개, 말초신경계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2개가 있어요. 6개 다 외워야 되나요? 6개 다 외우지 마십시오. 말초신경계통은 일단 무시를 하시고 중추신경계통은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이제 내가 교수면 물론 난 교수지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죠. 다음 중 중추신경계통의 글리아셀이 아닌 것은 이건 이제 원초적인 문제 이런 문제 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문제는 다음 중 혈관 뇌 장벽을 형성하고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추신경계 신경 악교세포는 무엇일까요? 해서 아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에펜디마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슈만셀 이런 것들 보기로 1, 2, 3, 4, 5 내면은 학생들이 띠용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공부 잘 안 한다. 그래서 잘 외우십시오. 자, 일단 중추신경계통부터 볼게요. 별 악교세포래요. 별이래요. 아스트로사이트입니다. 아스트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스트로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죠. 유명한 차은우가 있었던 그룹이 아스트로죠. 이게 별의 심볼을 하고 있죠. 아스트로사이트, 별 악교세포입니다. 별 악교세포는 혈관 뇌 장벽이라고 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이죠. 우리가 아직 언급한 적은 없는데 혈액 뇌 장벽으로 우리 너무 소중한 그 뇌에 혈액 속에 지나가는 아무 세포나 막 뇌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보다 더 좀 견고하고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그 막이 이 BBB라는 막입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이 막을 형성하는 게 바로 우리 차은우 아스트로사이트 별 악교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BBB를 형성하고 신경세포의 영양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별 악교세포이다. 아스트로사이트. 그리고 미세 악교세포, 소교세포는 마이크로글리아입니다. 마이크로 작다라는 뜻이죠. 이 조그만한 녀석이 면역과 청소하는 역할을 해줘요. 역할이 좀 미미하네요. 그죠? 하지만 고맙죠? 청소 안 하면 뇌가 쓰레기통이 되고 쓰레기통이 된 데는 그런 청소가 잘 되지 않으면 치매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다음 뇌실막세포입니다. 뇌실막세포는 뇌실의 벽을 감싸며 뇌척수액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를 생성하고 순환해주는 역할을 하죠. 뇌척수액을 생성하는 것은 무엇이다? 뇌실막세포 이펜디말 셀이다. 그리고 희소돌기 악교세포예요. 희소돌기 악교세포, 희소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작다, 귀하다, 양이 작아, 올리고라는 게 좀 양이 작은 걸 뜻하거든요. 올리그, 희소하다, 덴드로사이트,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중추신경 전용 마리집을 생성하는 공장입니다. 마리집, 마이알린 쉬스, 아까 뭐였었죠? 우리 뉴런에서 엑손의 사이에 비엔나 소세지처럼 머물면서 신경이 평평 도약할 수 있도록 신경의 속도를 높여주는 존재가 마리집이라는 존재였죠. 그럼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집이 잘 재건되지 않고 생성될 수 없겠죠. 그렇죠? 마리집 관련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이 희소돌기 악교세포일 거고요. 그렇죠? 뇌가 청소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마이크로글리아가 문제겠죠? 뇌척수액 관련돼서 문제된 거는 이펜디만셀 뇌실막세포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단어들 너무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스트로는 별이다, 마이크로는 조그맣지, 올리고는 양이 작다라는 뜻을 가진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하셔서 아스트로사이트, BBB 영양 공급, 마이크로글리아 면역 청소, 이펜디만셀, CFS,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마이알린 쉬스, 마리집 생성 요 키워드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 자, 말초신경계통 페리페럴 널브 시스템은 슈만세포와 위성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슈만셀 그리고 셀라이트 셀이 있어요. 말초 전용 마리집 생성 공장이고 세포체 보호나 환경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중추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고 말초는 슈만셀이다. 이거 갑자기 2개 외우면 그 뇌에 과부하가 와가지고 2개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 4개만 확실히 외워두시고 말초신경도 2개가 있었지. 요 정도 암기를 하셔도 일단은 한 걸음 나아가셨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잘 내요. 중추신경계 센트럴 너브 시스템의 신경 전달의 도약전도라고 해서, 도약전도 뭐였죠? 마리집이죠. 마리집을 담당하는 마이알린 쉬스. 마이알린 쉬스의 생성과 관련된 글리아셀 뭐였더라? 아, 희소돌기였지. 희소하다라는 게 의학용어로 올리그였는데,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보기를 안 썼네요. 올리그 덴드로사이트. 여기서 한글로는 희소돌기 악교세포. 요거 보기 5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정답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정답을 보기에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죠, 어렵지 않죠. 아스트로사이트는 뭐였지? 아스트로사이트는 BBB 만든다고 했었죠. 마이크로 조그만 녀석이 뭐한다? 청소나 면역을 했었다. 그리고 이펜디만셀은 뭐였었지? 얘는 CFS 만들었었지. 슈만셀은 뭐 하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얘는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과 관련된 거였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 넌 풀 수 있겠지. 넌 교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슬프다.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 희소돌기 악교세포 정답이었던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좀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올리그라는 단어가 적은, 결핍된, 부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리그라는 것이 의학용어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올리그유리아예요. 올리그유리아, 오리그여서 소변량이 500ml per day보다 적게 나올 때 우리가 핍류, 올리그유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휘발월경, 올리고메노리아,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공부한 희소돌기 악교세포 올리그 덴드로사이트에서 영어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희소하다. 얘가 만드는 게 무엇이다? 얘가 마이알린 쉬스를 만들어서 신경이 도약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그래서 올리고 덴드로사이트 꼭 암기해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중추신경계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